자, 지금 이재명 후보의 유세가 지금 이제 테마별로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TK 쪽을 네. 갔고 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K벨트 이런 거 반도체, 그렇죠. 이니셔티브 이렇게 쭉 있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대구에서 네. 저런 이야기 했어요. 제메이가 남이가 한번 일 시켜봐라. 아. 이재명 구미에서 통합 강조. 지금 저 거의 똑같은 내용의 연설을 네. 대구에서도 오늘 했고요. 아. 제메이가 남이가 그러니까 경북 출신이시니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밑에 받침을 발음을 안 합니다. 아. 제메이가 남이가. 임세의, 세이. 임세의. 난극이. 난극이. 누나 우리가 남이가 아. 꾸가. 제메이가 남이가 실제로 저거요.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에요. 아.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안동인데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건 사실이고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여론조사들마다 살짝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의 부울경에서는 이제 웬만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네. 예. 네. 와. 실제로 저거는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 지방선거 부울경 시도지사 싹 쓸었던 거랑 비추어 보면 예. 한번 우리가 해본 적이 이긴 적이 있는 것이고요. 음. 지금 TK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제 여론조사 꽃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김문수하고 이재명 54.0 대 20.6이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은 대구 경북이 이재명 30.7, 김문수 35.3. 와우. 여기 지금 전화 면접 2,000평짜리예요. 아. 5%도 차이가 안 나네요. 그리고 부울경은 이재명 47.9, 김문수 24.8입니다. 야, 그럼 거의 더블 스코어인데요?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 나왔던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는 보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뭐 조원 CNI 뭐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공정 이런 데는 참고 왜냐하면 문항을 굉장히 뭐랄까 좀 이쪽 진영 사람들 좀 짜증나고 지치게 만들어서 중간에 떨어져라게 만들면 한 10% 차이 날 수도 있는데 모든 여론조사가 똑같은 방향성이라면 모를까 그런 식으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건 나쁜 여론조사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특징이죠. 지난번에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때 문항 보면 한덕수한테 몰아주려고 했던 그 문항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네, 저런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판단하면 그게 좋지가 않아요. 일종의 마약 같은 거잖아요. 국민의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객관적인 성적표를 가지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38% 막 40% 가까이 나오는 거를 받아보고 스스로 취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거지. 희망회로. 야, 다 따라잡았어. 이겼어. 하는 거예요. 이겼어. 어제 그 세종 남들은 처가에게 고속도로를 선물했는데 저는 행정수업을 선물하겠다. 왜냐하면 저 김혜경 여사가 그렇죠. 이제 충청도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청도의 딸. 저는 저 충청도에 사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처가에 고속도로를 선물하고 행정수도를 뭐 선물하겠다 이런 건데. 굉장히 고급지게 네, 깐 고급지게. 거죠. 네. 남들은 처가에 고속도로를 선물해. 야 사실 그런 사이 근데 그럼 뭐 하냐고. 본인 땅만. 결국 뭐 저 갔으니까. 윤석열 구속되던 날 골프 치러 가신 분인데. 네. 그 천은 그 강아지 산책하고. 네. 골프 연습과 하러 가고요. 네. 저 어저께 저기 지금 저 동탄일 거예요, 저기 아마. 네, 동탄. 세계 네, 1위 2시였습니다. 네.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장 가는 데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리고 있어요. 예. 실제로 지금 대통령 되기 전에 한번 보자. 동탄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저 낮 시간대잖아요, 지금. 네. 낮 시간에. 구름 인파가 모였고요. 예, 주변에 저한테도 동탄 간다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 엄청 많았습니다. 예. 예. 어제 출정식에도 정말 저희가 뭐 거의 이걸 뭐 모여라 한 게 아니라 그냥 간 거잖아요. 근데 네. 정말 지나가는 시민도 오 이재명 좀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이러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 이게 대구예요. 제메이가 남이가 와, 그리고 지금 그 동성로거든요, 저기가. 네. 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아, 뒤에 끝이 안 보이잖아요, 저거. 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대구가 DB잖아요. 네. 제가 계속 방송으로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대구 경북에도 20% 이상의 우리 지지자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를 막 욕하면 안 되고 그분들이 신나게 만들어주면은 맞아. 그분들이 이번에 이재명이 될 것 같아서 나오는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예. 실제로 그렇게 되면 네. 부울경이나 뭐 저 TK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국민의힘을 앞서게 되면 게임 끝나는 거죠. 예. 아,
또는 비슷하게 가주면 이게 다음 지방선거 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때 크게 쓰여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20%가 나오든 15%가 나오든 맨날 그런 얘기하잖아요. 뭐 답 없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야 15% 찍으러 나오신 분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더 거의 힘내라고. 어. 네. 독립운동 하시는 거죠. 사실 그분들은 그 지역에서 네. 독립운동 하시는 거고 이제는 대구 경북에서도 찍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그 쾌감을 맛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대구 경북에 할 만한 게 네. 안동 권씨 훈아님 집안 선배님 영입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쌍권 때문에 권 이미지 안 좋습니다. 아, 권씨 좋은 사람들 많아. 예. 쌍권.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뼈대 있는 권오을 선배님이 도와주시고 아 맞다. 또 맞다. 권씨 좋은 사람이 그 다음에 아, 국민의힘에 또 쌍권이 또 내부에서 또 도와주는 엑스맨 계시고 아, 권성동이는 이제 친명이니까. 사생팬이죠 사실상. 자 트리님 저 대구 사람입니다. 오늘 동성로에서 후보님 뵈었습니다. 연설 감동이었습니다. 아, 자 어쨌건 여러분 있잖아요. 저 우리가 남이가 아는 김영삼 당선되던 그 해에 네. 자기들끼리 이제 부산 복국집에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김영삼 찍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남이가 했던 게 지금 정치사의 전설처럼 나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저건 있잖아요. 사실은 다른 선거 같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저걸 던지면 불리한 거예요. 맞아요. 본인한테 불리한 거라고. 왜?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을 되살린단 말이에요. 아 우리는 그래도 국민의힘 찍어야지. 근데 이재명 후보가 좋은 점은 내가 TK 사람인데 왜 여러분들은 제명이가 남이가 안 해주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회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좀 국민의힘 그 지지 성향이 좀 이렇게 좀 얕은 분들한테는 그래 이재명 찍어 보지 뭐 지금 대구 쪽 아니죠 안동 같은 데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와, 그렇죠. 얼마나 고장 본인들 고장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명이가 남이가 이런 거고요. 또 다른 발로 보면 선거운동 하는 거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떤가.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떠냐. 이거 먹힙니다.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관성대로 투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이거 가끔씩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저 문장이에요.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떠냐. 결국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사람 찍어야 되는 게 맞지. 그거를 좀 전문용어로 계급 투표라고 해요. 서민들 위하는 척하면서 완전히 등쳐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뭐 공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피켓 때도 빨간색 기호에도 빨간색 얘가 일부가 들어갑니다. 네. 그거만 잘라줄게. 이렇게요. 잘라줄게. 현수막에도 들어가.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마조마한 이유,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아마 경호 때문일 것 같은데 아 맞아. 어제 그 방탄복을 입고 유세하는 이거 있잖아요.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 장면도. 방탄복을 입고 유세하는데 특히 야외 요새는 좀 자제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야외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노출도가 높은 건 사실인데 네. 오늘 이제 유리 방탄 방탄 유리 방탄유리. 이런 것까지 지금 등장할 시점이에요 지금 네. 이번에. 예. 근데 이게 사실상 대한민국이 얼마나 치안이 좋은 나라인데 누군가 총 쏠 걸 걱정한다는 게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저 내란 수괴와 내란 동조 세력 그렇지. 때문이죠. 예. 예. 아니, 저는 어제는 이제 흰색을 입으셨는데 보통 까만색 입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태선 수행실장이 저게 3kg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덥습니까? 좀 최근에 낮에 좀 운동하다 이렇게 보면. 예. 실제로 저 테러 대비 TF 단장 김민석 의원이 그랬어요. 국민 문자들 90%가 이재명 경호 우려한다고. 네. 계속 문자가 오는데 경호 철저히 하세요. 경호 철저히 하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다 이재명 후보가 와도 좀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고 쪽수는 채워주는데 가까이 안 가려고 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정말 순진한 할머니 한 분이 계신다고 쳐. 이재명 후보랑 사진 한번 찍어보거나 사인 받으려고 간다고 쳐. 예. 그 한 분 때문에 경호가 뚫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흐트러져. 현장에 가면 또 후보는 만나고 싶거든.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있으면 막 먼저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마음이- 경호가 강화된 건 사실이에요. 지금 경호 현장에 가면은 경호원들이 저렇게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는 있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명의 도둑을 뭐 100명의 뭐가 못 막는다 이런 것처럼 작심하고 덤비는 건 어떻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이상한 뉴스에 지금 경호하시는 사람 중에 첩자가 있다. 뭐 이런 뉴스까지 돌았어요. 네. 그만큼 우리 시민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 폭발물 탐지기관까지 등장한 상황이에요. 사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선거는 축제다. 막 지지하는 사람들이 신나서 막 응원하고 이 축제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극우 세력은 완전 망해야 됩니다. 맞아. 싹 잡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 소멸돼야 돼서. 왜냐하면 저 이재명 후보가 김진성한테 테러 당했던 거 기억하시면 제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칼이 조금만 옆으로 비껴나갔다면. 그때 이제 와이셔츠 깃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다면 진짜 정말 위험할 뻔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심지어 저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고층 빌딩들에서 저거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선거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축제인데. 네. 아니 해야 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로. 얼마나 시민분들 악수 손 한번 잡고 싶고 얘기 듣고 싶어 하실 텐데 그게 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기에는 근접 경호 중심으로 경호를 했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뭐 2km의 저격용 총까지 반입이 되었다라는 그 첩보가 들어와서 곳곳의 유세 현장에서 저격할 수 있는 포인트에 경찰이 지금 파견이 나가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곽에 대한 경호도 인력을 늘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긴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신나서 한다기보다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건 이제 그렇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덕수를 그렇게 집요하게 넣으려고 했던 이유 일단 재판으로 이재명 출마 못하게 만들고 한덕수 대통령 만들고 그래서 윤석열 무죄 만들고 이 흐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재판이 연기됨으로써 이제 사실상 하나가 끝났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정권 바뀌면 본인들은 다 죽는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재명 후보를 제거를 해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후보 야외 연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거 유세라는 게 야외 연설 안 하기는 좀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어서 최대한 동선을 유세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만약에 불가피하게 어떤 야외 현장 연설을 유세를 한다라고 하면 뭐 빌딩이나 이런 빌딩 숲의 공간에 어떤 둘러싸인 그런 공간이 아니라 경호가 용이한 공간, 네. 그런 운동장 어떤 확실하게 경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섭외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중전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앞서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중전, 인터뷰, 언론 인터뷰, 토론 이런 걸로 좀 중심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골 때리는 게 예, 예. 있어요. 후보가 안 오면 안 온다고 말을 해요. 지역에서 우리 지역 맞아요, 무시하냐고. 맞아요. 네. 보고 싶다고. 안 갈 수는 없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재명 후보의 유세 일정은 최소화시키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구미 대구 다 갈 필요 있어요? 대구 한 번만 가져오면 되잖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야외 일정은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 사실 오늘 또 TK 쪽이다 보니까 사실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한 거예요. 네. 어저께 그 이재명 후보 광화문 연설할 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평상시랑 달라요.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우리가 연설 같은 거 할 때 연설문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뭔가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연설이었어요. 이런 나라 만들면 돼요? 안 됩니다. 어제 출정식에 또 아까 우리 김남국 네.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빌딩 숲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데 저도 막 괜히 위를 살펴보게 되고.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영상을 보면 라이브 영상을 보면 임세훈 소장 같은 분들 지지자분들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후보자 연설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이상한 사람 없나? 빌딩 숲을 쳐다보면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고 지지자들이 연설을 귀로 들으면서 눈은 또 막 빌딩 옥상을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자, 어쨌건 오늘도 보니까 TK에서는 또 인기짱. 와, 저런 분들이 다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지지자였어 이런 생각이 들면 좀 감동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런 게 새싸움이거든요. 많이 모였다 안 모였다가 야 대구 가서도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모였더라. 그러면 이제 저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사기가 죽는 게 있죠. 아 쉽게 표현하면 우리 텃밭인데 왜 저렇게 사람이 많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건 민심은 심상치가 않아요. TK 같은 데서도 네. 이재명이 남이가 재명이가 남이가 이런 분위기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런 분들이 다 투표장에 나와 주시면 실제 득표율에서 이길 수도 있다. 그런 목표를 띄워야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지금 그 월요일마다 서울 올라오는 서운숙, 최태경 이분들은요 목표가 50%지만 와. 이재명 후보 득표율 목표가 50%. 네. 와. 꼭 달성할 수 네. 있기를.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
많이 차이 나는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10% 후반, 20% 20%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님은 그냥 이거를 안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차이에. 그래서 실제 경청 투어하는 이런 어떤 갔던 코스를 보게 되면 다 우리 민주당의 좀 열세였던데 맞아요. 지난 지지가 안 나왔던데 경기 북부 지역, 강원도, TK 그런 데를 지금 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본 선거운동 시작일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청도 돌고 오늘 지금 대구, 경북 가고 또 내일 또 거제 이쪽 더 아래로 내려가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차이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로 진심으로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저희가 열세였던 민주당 열세였던 그 지역 막 박박 바닥바닥 네. 돌면서 네. 결박 긁어야 돼요. 한 표 한 표 지금 긁어 모아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투표장에 안 나가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안 됩니다. 네. 네. 왜냐면 윤석열한테 3년 동안 학을 띄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겨도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맞습니다.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표 안 할 것 같은 지인 한 명 찾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투표장으로 이끌어라. 이게 이제 우리 목표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60% 정도 득표를 노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60% 정도. 네. 그 실제로 뭐 최소한 김문수랑 10% 이상, 많게는 한 15% 이상 차이를 내면 다음 정권이 개혁하기가 쉬워집니다. 기억하시고 지금 위진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돼서 실제로 대선 기간에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없어졌다. 없습니다. 네. 실제로 그 다음으로 잡았다고 해도요. 재판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대통령 되면 현직 대통령이 지금 네. 힘들고, 그러니까 리스크는 지금 사법 리스크는 완전 지워졌고요. 그 다음에 내일 있을 조의대 청문회 관련해서는 지금 다 안 나오기로 했다. 근데 아니 국민의 요구고 국회는 국민을 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국민이 사실 부른 거랑 똑같은 건데 본인들이 뭔데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삼권 맘대로. 분립 이야기하던데 오늘 보니까 아니 삼권 분립이면 대선에 개입해도 되냐? 맞아. 이들은 해도 되고 네. 그리고 국회에 나오러 가니까 안 나오고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의대는 그냥 내란 공범입니다. 공범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내란 특검하면 분명히 이 사람 수사받아야 돼. 네. 이거 공수처에 다 고발한 게 있으니까 이 사람 막 나중에 압수수색도 하고 전화기도 포렌식 해가지고 쫙 뭐 그동안에 윤석열과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는지 다 밝혀내야 됩니다. 삼권 분립을 핑계 대면서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헌법 삼권 분립을 침해한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삼권 분립보다 더 중요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한 거예요. 가장 신성한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 될 순간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날려버리려고 정치에 개입한 네. 거예요.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독립을 지켜야 돼. 그래서 그것을 따져 묻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묻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정치적 중립을 네. 이야기하면서 아유 그러니까. 정말 한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역모를 하다가 실패했으면은 목숨 내놔야지. 네. 목 치죠. 근데 실제로 그게 지들은 정말 이례적이란 표현이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해서 이재명을 날리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쉽게 표현하면 도박판에서 밑장 빼기 한 거잖아. 네. 그럼 손모가지는 잘라야지. 손모가 잘라야죠. 아니, 네. 그 정도 각오 없이 이렇게 네. 어설프게 이 짓거리를 했어요? 네, 세 네. 번째 네, 내란이죠.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그 본인들이 그 논리라면 예를 들어 정치인들,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도 정치 관련한 행위가 있을 때 재판 있으면 안 나가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성권 분립이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상인이라면 조의대처럼 하면 안 되고요. 네. 오늘 유세는 지금 보면 구미 끝났고 대구 끝났고 그다음 포항 지금 끝나가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녁에 6시 반에는 울산까지 가는. 그래서 이런 일정이 나오면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일단은. 일정을 난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요새는. 근데 일정을 공개 안 하면은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일정 공개하는 이유가 나와주세요잖아요. 그 지역에 그렇죠. 사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조용히 갔다 갈 수는 없는 거고 사람이 많이 없으면 이재명 인기 없네로 써먹을 테니 네. 이게 딜레마인 딜레마다. 거예요. 어떻게 뭐 홀로그램 같은 걸로 이렇게 가시면 안 되나? 자, 그렇습니다. 개봉 돌림 불안합니다. 주짓수 수련합니다. 주무시다 대선 날에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보내만 주십시오. 자, 신경홍님 고맙습니다. 김병철님 또 투명 멋있어. 박스에 담가가 댕깁시다. 크크크 마성의 매력 임세훈도 함께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투명 박스에다가 이렇게 진짜로 선물 방탄 상자에 이렇게. 아, 아유. 자, 어제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됐는데 이제 벌써 하루 지났고요. 이틀째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D- 내일 20
그러면서 이제 20일 정도만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날이 올 거니까 네. 긴장 잃지 마시자고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이재명 후보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나는 한 발짝 물러 있어 주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를 만날 수 있게. 나 이재명 지지자인데 10년짜리인데 20년짜리인데 하면서 사인 받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제가 총선 때 대표랑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항상 대표님한테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냥 뒤로 물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사진을 같이 찍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그날 인터뷰하러 갔을 때 사진 찍었지. 네. 그래서 제가 네. 찍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찍었습니다. 한을 풀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좀 다른 분들은 많지는 않을 테니까. 자, 인포레이터 싱글 라리스님, 삼권 분립이 견제받지 않을 권리는 아닙니다. 법을 왜곡하는 법비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